달콤하고 맛있는 빵 냄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홈베이킹 빵빵 교실의 이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병호입니다. 자, 김원장님, 네. 지난 시간까지는요, 저희가 그 제과제빵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기시험 위주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아주 즐거운 그런 홈베이킹 빵빵 교실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험 품목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 품목의 형식에 얽매여서 제품을 좀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부터 하시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꼭 이 재료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응용이 가능을 하고 만드는 방법에서 차례가 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네. 그런 영양가 있는 맛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주부님들 눈이 동그래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맛과 영양을 충분히 가미한 가족이나 이웃에게 선물이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이는데요. 그렇다면 홈베이킹 빵빵 교실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칸파이와 생크림 케이크로 시작을 하는군요. 정말 기다리던 종목이었습니다. 피칸파이. 네, 그렇죠. 뭐 제과점에 가서 사려고 해도 좀 가격이 비싸고 네.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충전물들이 특히 뭐 호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치 않아서 제가 좀 못마땅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껴야 되니까요. 네. 조금밖에 안 되죠. 그렇죠. 팔고서 남아야 되니까 작게 네. 넣으셨겠지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다면 정말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양만큼 충분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네. 맛있는 제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군요. 생각만큼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맛있는 피칸파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함께 보시죠. 먼저 피칸파이 반죽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박력분, 버터, 노른자, 우유, 소금이 필요하고요. 피칸파이의 충전물은 설탕, 물엿, 계란, 물, 계피, 호두가 준비되면 피칸파이 재료 준비 끝! 자, 이제부터 맛있는 피칸파이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일 먼저 이제 되죠? 피칸파이의 도 밑에 빵 반죽 있죠. 아, 예. 네, 그걸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재료로는요. 네. 이제 밀가루가 있고 밀가루, 네, 이거 쇼트닝인데요. 쇼트닝. 그리고 우유하고 계란 노른자. 같이 섞어 놓으셨네요. 네, 계란 왜요? 노른자하고는 섞어놨죠. 바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네. 자, 밀가루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실 때는 네. 요 밀가루하고 요 쇼트닝 버터죠. 네. 버터를 같이 혼합을 해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사용을 하세요. 쉽게 말씀드려서 피칸파이 가에 형성하고 있는 그 도는 네. 비스킷의 일종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쇼트닝. 쇼트닝을 안에다가 숨쉬는. 그렇죠. 예전에 사과파이 만들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콩알만하게 만든 다음에 가운데를 우물처럼 이렇게 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저 계란을 좀 깨서. 네. 앞으로 가지고. 네, 노른자하고. 네. 자, 우유를 넣었거든요. 이거 뭐 네. 물을 넣으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더 고소하고 맛있게 하려면 영양가 부드럽게 하려면, 면에서 그렇죠. 예, 이제 우유를 집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재료 아끼지 말고 푹푹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시험에서는 그동안 했던 것은 뭐 그 형식이 상당히 좀 까다로웠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오늘부터 하시는 것은 이것이 약간 좀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재료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얼마든지 넣어주실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요, 집에서 가족끼리 먹을 때는 재료를 많이 섞고, 예. 손님 오실 때는 조금만 섞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없으시구나. 자, 이렇게 돼서 보면은 요 사이에 지금 알갱이, 이게 유지 알갱이거든요. 네네. 요것이 풀어지지 않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좀 눌러줍니다. 눌러주시면은 유지가 펴지겠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접어주시고 또 눌러주시고. 네. 그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치댄 다음에 바로 사용하시면은 네. 수축이 일어나요. 수축이 네. 일어나기 때문에 휴지를 좀 충분히 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서. 네. 요 정도면은 호두파이가 몇 개 정도 나올까요? 작은 거 오늘 만드는 소형 같은 경우는 네. 최소한 서너 개가 나옵니다. 서너 개 정도? 그리고 휴지 시킬 때 또 네. 주의할 것이 이렇게 동그란 것보다는 납작하게 펴서 하시면은 휴지 시간을 갖다가 더 단축시킬 수가 있죠. 너무 세게 막 문지르면 이렇게 누르면 좀 녹지 않을까요, 유지가? 그죠. 그런데요, 지금 오늘 이 반죽은 만약에 우유 버터라든가 쇼트닝 마가린에 따라서 유지의 양이 좀 약간 달라집니다. 버터를 쓸 경우에는 좀 질어져요. 그렇겠네요. 좀 쇼트닝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데져 있는 건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냉장 유지를 30분 이상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냉장 휴지가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자, 파이 반죽, 이제 그 반죽을 꺼내왔습니다. 자, 이제 차갑네요. 네,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요? 이것을. 잘라줬더니 이렇게 됐네요, 결이. 네. 요걸 밀어펴서 이제, 네. 요 아, 팬에다 팬이 작은 넣어가- 거네요. 네, 작은 겁니다. 예, 보통 제과점에서 파는 건 큰 건데.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시청자랑 직접 하시려면 조그맣게 자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하겠죠. 예. 자, 팬에다 먼저, 여기다가 뭘 바르셨네요? 예, 좀 발라주셔야 돼요. 아. 이걸. 팬이 이제, 쇼트닝. 그쵸, 이게 코팅되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다 보면 팬이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접시다 해도 괜찮아요. 아, 그죠? 접시요? 네, 접시 같은 거에다가, 오븐에 접시를 넣으면 안 깨지나요? 깨지진 않죠. 그러면요? 자, 금만가요? 금도 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쇼트닝을 발라주시고요. 네. 자, 이걸 골고루 묻혀주시고요. 네. 나중에 이 비스켓 잘 떨어지라고 묻혀주는 거기 때문에요. 골고루. 이 바깥쪽도 테두리도 네, 묻혀주나요? 이 테두리도 잡아주니까요. 아, 모양을 예. 갖다가.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 가루를 좀 넣어주시고요. 네. 가루를 넣어서 네. 코팅을 그죠? 시켜주시는군요. 이걸 합쳐서.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흔들어 주시고. 이건 뭐 멋지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좌우로 흔들어도 되고요. 뭐 우자로 흔들어도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보면 너무 촐랑거린다고 하실까봐. 자, 이렇게 가루를 털어내주시고. 자, 이렇게 다 코팅이 됐죠? 아, 예.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잘 떨어져요. 아, 나중에 패닝을 하고서 구운 다음에 네, 그렇죠. 쏙 잘 빠진다는 네, 이렇게 말씀이시죠? 두 개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두께가 균일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시험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좀 약간 두꺼우면 어떻겠어요? 근데 대가리는 건 안 좋잖아요. 맛만 있으면 되니까. 아, 그건 그렇죠. 예. 근데 왜 이게 친지분한테 선물하고 할 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들이에 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선물 사갈 거 말등하지 않으면. 네, 선물의 가치가요. 네. 제가 전부 사갖고 가는 것보다는 직접 만드는 것이 그렇죠. 훨씬 더 가치가 왜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파티하고 그러면 자기 집에서 만든 거를 이렇게 직접 가져와서 선물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네. 반을 살짝 접으셔갖고 네. 반을 갖다 이렇게 대주세요. 그러면은 균형 있는 팬닝이 가능하겠죠? 왜 찢어지는데 상관없나요? 네, 괜찮아요. 나중에 지금 아까 이음새가 그런데 나중에 땜빵 해도 돼요. 땜빵. 네. 그 다음에 요 스파츌라 이런 도구 뭐 집에서는 수저라든가 숟가락. 예 그런 걸 사용하셔서 가해를 갖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면서 자, 이렇게 예, 자, 아래로 내리면서 요걸 또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깎아주면은 옆에가 반죽이 적어주면은 모양 말려 잡기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충분하게 여유 있게 좀 잘라주시고요. 네. 요 부분을 갖다 이렇게 살짝 한번 더 들어주세요. 이쪽을.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맛이지만 더 맛을 갖다가 더 맛있게 느끼게 가미시켜주기 위해서 모양이 또 이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 살짝 들어주시고요. 네. 자, 손을 갖다가 이제 모양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어, 아, 피칸파이 끝에 꽃 모양처럼, 그죠? 프레처럼. 예, 네. 그 모양이 이뻐야 또 더 맛있어 보이니까요. 네. 자, 이렇게 손을 두 개를 안에다 대시고, 자, 이렇게 됐죠? 한 손가락, 요쪽 걸, 요 가운데다 이렇게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예, 그렇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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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자, 여기 반죽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도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요. 네. 휴지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너무 질거나 그러면 예. 금방 흐트러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휴지를 주시면 상당히 좀 네. 반죽 작업하기에 좋은 그런 반죽이 돼요. 네. 그리고 요대로 구워내면은 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네. 이제 요걸 먼저 넣으세요. 아, 호두. 예, 드디어 호두를 이제 호두가 갖다가, 들어가는군요. 자, 요것은 시청자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넣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잠깐요. 뭘 드릴까요, 선생님?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자. 선수시니까. 네, 의생종이를 덮어서 따르시면 돼요. 아, 거품만 덜어내고. 예, 종이를 깔면은 종이에 다 이제 묻으니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국자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고 하거든요. 예, 안 걷은 종이를 덮어주시면 다 그래도 해결이 돼요. 확실하겠네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따 이제 붓으로 거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생각났어요. 왜 네. 원두 커피 내릴 때 종이 있잖아요. 예, 그거 써도 되죠. 그렇죠. 네.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다 따랐기 때문에 이제 거품은 다 거의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죠? 어느 정도까지 채우나요?
요 정도요. 일단 정도요? 호두가 다 잠길 정도로. 선생님 요리할 때요 적당량 요 정도 이만큼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그게 가장 정답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뭐 익히는 수밖에 만약에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하셔갖고 이걸 눌러주셔야 된다니까. 완전히 잠기게. 너무 많이 넣어서. 눌러주질 않네요. 자, 이런 이거 괜찮아요, 선생님. 맘만 있으면 되죠, 뭐. 뭐, 보기는 뭐, 시험도 아닌데요. 짜겠네. 손이 너무 많아요. 네. 만약에 이 시럽이 호두에 잠기지 않았을 때는 하얀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하얀 부분이라뇨? 호두가 이 피칸파이가 나왔을 때 위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잘못된 데 보면은 네. 하얀 부분. 이게 푹 잠기면은 위에가 매끄럽게 광택이 나는데 잠기지 네. 않은 부분은 이것이 그냥 벌어져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나와버려요. 하나 예를 들어서 그냥 놔볼까요? 아니요. 아. 선생님 왜 거품이 생기셨어요? 이거 너무 열심히 누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거품 생겼을 때는 붓으로 찍어내시면 돼요. 이것을요. 네. 붓으로 찍어내시면 거품이 완전히 제거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아, 패닝이 됐죠. 된 거죠, 이제. 네, 이제 끝나갑니다. 굽기만 구우면 되는데요. 네. 피칸파이는 좀 낮은 온도로 좀 오래 구워줘야 돼요. 얼만큼요? 팬이 일반 제과점 팬일 정도 큰 거일 경우에는 네. 1시간 정도로 구워집니다. 1시간. 예, 오늘 하는 이 작은 것은 한 30분이면 되고요. 온도는요? 온도는 150도, 150도. 아래 150, 위에 150. 같네요. 그래서 낮은 온도로 해서 거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자, 이제는 패닝이 끝났으니까 오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븐 속에 들어가서 지금 작은 팬이기 때문에 30분 동안 네, 30분 150, 정도. 150. 예, 그 정도 거주면 되고요. 네. 자, 놔주시고. 고소하고 달콤한 호두파이 만들기. 먼저 버터를 콩알만하게 다지면서 강력분과 혼합하고요. 노른자와 우유, 소금을 넣어서 반죽한 후에 냉장 휴지를 식힙니다. 휴지되는 동안 설탕, 물, 계피를 끓이고요. 계란을 풀어넣은 곳에 천천히 혼합합니다. 그리고 휴지가 다 된 반죽을 밀어펴서 패닝한 후에 잘게 싼 호두를 깔고 식혀둔 충전액을 부어 오븐에 구워내면 호두파이 완성! 네, 구수한 피칸파이의 향기에 군침이 넘어가는데요. 빵빵교실 두 번째 메뉴는 어떤 것이죠? 네, 생크림 케이크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만들기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오늘 아마 같이 하시면 너무 쉽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사실 케이크 하면은 일단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그죠? 들어요. 두려움이 앞서고 그렇죠. 네, 미리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제과점에서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생크림 케이크 재료 보겠습니다. 먼저 생크림 케이크 기둥이 될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려면요. 박력분, 설탕, 계란, 유화제, 베이킹 파우더, 물엿, 식용유, 물이 필요하고요. 멋진 생크림 위를 장식할 토핑용 재료로 생크림과 시럽, 과일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오늘은 강력분과- 1단계법이라고 해갖고요. 예. 사실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네. 집에서 하기에는 쉬운 방법이 좋죠. 그죠? 그렇게 자 이렇게 넣으시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계란을 풀어서 네, 완전히 풀어서 계란을 풀어서 전란을? 예, 전란이죠. 계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스펀지의 주 재료거든요. 예. 퍼센테이지로 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양이죠. 아, 거품이 나지 않는 정도로 해서 네, 일단 계란을 부어주시고 넣어주시고요. 네. 자, 설탕하고 좀 유화지하고 자, 여기에는 물엿도 있는 것 예, 같아요. 물엿도 있고 소금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전 재료가 예. 가루 종류 예. 자,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가루 종류. 가루 종류 여기에는- 박력분을 쓰네요. 네, 박력분하고 베이킹 파우더가 베이킹 파우더하고 화학 팽창제도 같이 들어가 예. 화학 있죠. 팽창제. 네. 예. 만약에 베이킹 파우더가 없으면 소다 넣어주셔도 돼요. 예. 맛이 좀 쓰지 않을까요, 소다는? 괜찮아요. 베이킹 파우더 양의 한 3분의 1 정도. 아, 지금 작게? 예, 좀 양이 많이 들어갈 경우 좀 쓴맛이 나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서 자, 가루 종류를 다 넣어주시고요. 네, 다 넣었나요? 너무 쉽죠, 이것은. 예, 그냥 한꺼번에 섞어버리니까 네. 편한 것 같아요. 물도 이번에 넣어주셔도 뭐 큰 지장은 없어요. 아, 그래요? 물을 여기다 넣어주셔도. 네. 자, 이런 재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예. 다 넣고 기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소형 믹서기를 네, 이용해서 소형 믹서를 믹서기래요. 해보겠습니다. 네.
자, 3단 시럽 케이크라고 하는 것이 일단 3단을 잘라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아, 해서, 이렇게 예. 중간중간에다 크림을 그렇죠. 넣어요? 예, 두께를 균일하게 이렇게. 대강 3등분을 해서 네. 이제 집에서 하실 때 3등분에 자신이 없으실 때는 옆에 도구 같은 걸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2단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근데 3단이 더 맛있거든요. 아, 3단이? 잘못하셨어요? 아니,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처음에 그렇게 잘 잘리실까? 자. 네. 네,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위에 2개를 갖다가 네, 완벽해요. 2개를 내려놓으시고요. 맨 밑에 것을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요? 네. 네. 그런 다음에 맨 위에 게 고담으로 올라오고. 아. 네. 선생님, 진작 말씀하시지 뒤집어 놨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다시 배열을 하는 것은요. 네. 아이싱을 해놨을 때 좀 각이 맞아야 되고, 네. 그리고 여기가 좀 수분 흡수가 좀 적게 돼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좀 촉촉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네. 됐죠? 네. 그럼 3단이 됐거든요. 위에 2개를 갖다 그대로 뒤집어 주시고요. 이렇게 내려놔 주세요. 2개를. 네. 네. 그 다음에 시럽. 시럽은요, 네. 설탕 100, 그리고 물 200, 네. 거기에 레몬하고요, 네. 계피가 들어가요. 통계피 있죠? 통계피. 예. 자, 보세요. 이제 와. 크림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죠? 네, 너무 이것이 생크림을 사면 처음에는 액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액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공기 부증을 하면은, 이렇게 크림 상태가 돼요. 아, 자, 크림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 적당량. 가장 어려운 질문이군요. 자, 생크림을 좀 좋아하신다면은 네.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네. 좀 싫어하시는 분 같은 경우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스펀지 두께 한 2분의 1 정도를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스펀지 두께 반 정도? 예. 그 다음에 스펀지를 다시 이제 하나를 놔주시죠. 네. 다시 크림을 다시 또 또 그 위에다 발라주시고요. 크림. 샌드위치 만드는 것처럼 중간에다가 삼층을 만드는 거고요. 예, 3단 시럽 케이크라는 아. 게 이거거든요. 그래, 이렇게 만들면 더 맛있겠어요. 생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이렇게 하면 정말 아주 알짜배기 생크림 케이크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럽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 자기 집에서 만드시면 원하는 좋은 술도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술. 시럽 끓일 때 설탕 대신 일부분을 꿀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예. 예. 꿀보다는 설탕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도 이제 시럽을 좀 발라주셔야 되죠. 예. 아, 생크림과 닿는 부분은 예, 시럽을 다 예. 발라주시는군요. 예. 시럽의 역할이요. 케이크의 맛을 갖다가 상당히 좀 배가시켜주거든요. 예. 예, 안 바르시는 것보다는 바르시는 것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역시 엎으시는 거죠. 네. 이제 크림을 발라주는데요. 네. 여기에서 자, 잠깐요. 네. 이제 이제 많이 올리시네요. 예, 좀 많이 올리셔갖고 우유를 발라주시고요. 저는 밑에 꺼진 대로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우유에서도 채우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냥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유를 매끄럽게 해주시고 네. 스파츌라를 좀 짧게 잡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싱이 끝난 겁니다. 네. 가장 시청자께서 시청자 여러분이 하시기 힘든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러네요. 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자, 요게 이제 의생종으로 나오는 생크림 띠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 보통 케이크 사면 붙어 있는데요. 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자, 지금 보면은 뭐 아이싱이 좀 개성이 좀 강하게 돼 있죠? 네. 그죠? 자, 욕구 불만인 케이크인 것 같아요. 자, 이럴 때요. 이 띠를 돌려주면 돼요. 띠를요? 자, 띠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미 옆은 그래도 발라놔야겠네요. 그죠? 옆면은 적당히 발라줘도 되죠. 예. 매끄럽게 안 발라줘도. 네.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크림으로 채우시면 돼요. 예쁘면돼요? 예.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수평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보세요. 예. 자, 우회를 갖다가 6등분으로 나눠주시고요. 6등분으로. 네. 조금 넣고 하시고 조금 넣고 하시고 또 생크림의 특성상 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또 이 사가요. 아. 그러니까 조금씩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자, 여기서 끝에 대시고요. 여기서 원형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커지다가 소라 모양 있죠? 네. 그러다가 좀 이렇게 작아지게. 아. 자, 이렇게.
끝코까지만. 예, 끝까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겹쳐지지 않나요, 옆에 코가? 괜찮아요. 그래서 하다가 줄어들게끔. 색상이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춰줘야 돼요. 이제부터 디자인이죠? 예, 그래서 맨 가에다가 일단 키위를. 네. 올려놓으세요. 색깔이 확 예. 느낌이 틀리네요. 하얀 위에다가 연두색을 탁 올려놓으니까. 예. 그 다음에 황도를 올려놓겠습니다. 황도? 보색이네요, 황도, 이제. 키위와. 캔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네. 이것이 사계절 같은 가격으로 구하실 수가 있고, 또 계절에 맞는 과일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은 케이크 좀 이쁘겠죠. 네. 그 다음에 황도 이렇게 놔주시고. 뭐 자르는 방식은 상관없나요? 예. 원하시는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네. 잘라주시고요. 네. 제가 아까 굉장히 아이싱을 잘 못했었는데 이렇게 멋있게 과일을 그렇죠. 덮어버리니까 마무리되고 나니까 뭐 상품 값어치가 충분하죠. 그죠?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멋진 생크림 2가지 만들어봤습니다. 나만의 개성으로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 먼저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어야죠. 계란을 풀어준 후에 식용유와 물을 제외한 전 재료를 믹싱하고요. 물을 넣고 식용유를 혼합합니다. 그리고 패닝을 해서 오븐에 구운 스펀지 케이크가 완성되면 스펀지를 슬라이스해서 시럽을 발라준 후에 생크림을 아이싱하고 생크림과 과일로 원하는 모양으로 장식을 하면 생크림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와, 상이 정말 푸짐한데요? 누구 생일날 같은데, 자, 생크림 케이크하고 호두 피칸파이 만들어 봤거든요. 일단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식을 시식 시간이기 해보실까요? 때문에 네. 가장 먼저 피칸파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가장 기대를 했었는데, 충전물이 그래도 밑에는 이렇게 가라앉네요. 그죠? 약간은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비스켓 색깔이 아주 이쁘게 나고요. 그래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거 먹죠? 이거 안 먹었습니다. 여기 사용하시는 호두 같은 경우도 살짝 볶아서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요? 예, 또 볶아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호두 따블로 주세요. 네, 2배로 많이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일단 이 밑에 이 가죽이 뭐라 그러죠? 비스켓. 비스켓이 두껍지 않아서 제대로의 피칸파이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3단 케이크 참 맛있네요. 그냥 척척하죠. 아까 좀 시럽을 발라주셨는데 한번 드셔보시면은 그 시럽을 발라주는 이유가 좀 나타날 겁니다. 녹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케이크가 녹네요. 럼주를 좀 넣어줬었잖아요. 네. 술에 그 향긋한 향이 또 살아나요. 너무 맛있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시청자께서 원하시는 배합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렇죠. 원하시는 맛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본인의 취향에 예, 맞게 그렇죠. 응용해서 만드실 수도 예, 있고. 그게 최대 강점이죠. 사실 저도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너무 그렇다면은 TV를 보고 계신 우리 주부님들도 반드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 한번 생크림 케이크와 피칸파이 만들어 보세요. 네, 오늘 홈베이킹 빵빵 교실에서는요, 집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2가지 종목, 바로 생크림하고요, 그리고 생크림 케이크하고 피칸파이, 호두파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의외로 너무 쉽죠. 네. 그렇죠? 앞으로 홈베이킹 빵빵 교실을 같이 하신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고정관념을 다 깨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쉽게, 빨리 쉽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맛으로 만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쉽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재밌기까지 한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만들어 볼까요? 다음 시간은 후르츠 타트렛하고요. 네. 초코 쿠키. 초코 쿠키, 네. 타틀렛.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